한국농업기술보급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발표심사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자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으며 바닷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습니다. 농촌 지도의 길도 여러 가지입니다. 농촌 지도사 박정희의 농촌 지도는 자발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차례는 저에 대한 소개와 벼 품종개발, 맞춤형 농사정보,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뜨기입니다. 여우가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듯이 제 마음은 늘 농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 국가농업직으로 근무하다가 농촌 지도사가 되고 싶어서 다시 시험을 치러 2002년부터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전문지도 연구회 부회장이며 지역 농업인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 농업인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신규 지도사반에서 벼농사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농업기술보급 대상에 응모한 분야는 인재 육성 및 신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에는 식량작물 팀장으로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농업인 상담소장으로서 맞춤형 농사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팀장으로서 국내 육성 벼 품종 개발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벼 보급종 공급 현황입니다. 총 346톤인데 추청이 330톤, 고시카리가 11톤입니다. 부끄럽지만 98%가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입니다. 이천시에서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보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품종을 바꾸는 것은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4월 12일에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농협이 이천벼 품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은 이에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우수한 품종을 제공하고 이천시는 지역 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농협은 홍보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진행된 이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사례가 인정받아 올해 식량작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 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이천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천벼 품종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시험 포장을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포장심사와 반맛평가를 통해 수원 588호와 수원 600호를 선발하였습니다. 2000시민 공모를 통해 벼 품종을 공모하여 수원 588호는 해들로, 수원 600호는 알찬미로 정했습니다. 2018년에 해들을, 2019년에 알찬미를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 조생종 해들을 쌀 상품으로 출시하였고 2020년에는 알찬미로 상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천시는 향후 2022년까지 조생종 해들은 1000헥타르, 중생종 알찬미는 6500헥타르까지 확대하여 전체 논에 일본 품종 대신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소중합니다. 저는 벼농사 업무를 담당하며 이천쌀 재배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3년에 걸쳐 만들었으며 페이지 수는 325쪽입니다. 올 1월에는 영상으로도 벼농사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총 12편이며 편당 20에서 30분으로 5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입니다.
이 벼농사 영상 강의를 시청한 조회수는 52,000회가 넘습니다. 이 두 기록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하이퍼링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으로서 농사정보 제공 및 비대면 영농교육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은 혼자 근무를 하면서 내방 상담도 하고 현장 상담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영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빗자루 드니 마당 쓸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때 마당새가 한 박자만 더 빨리 빗자루를 들었으면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본인도 뿌듯할 겁니다. 수탉은 날이 밝기 전인 새벽에 미리 회를 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일주일 전에 미리 농업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농사정보 작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농작물에 한 농작업을 적었습니다.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농사용어를 풀어서 적었습니다. 기초 이론과 원리를 교과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농사정보를 전달하는 SNS의 매체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데 저는 문자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SNS 매체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지 못해도 문자는 대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농사 정보를 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의 명단을 수집했으며 매주 서너 건의 농사 정보를 보냈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최대 1000자인데 A4 한 장의 분량입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제 개인 핸드폰으로 농가들에게 일일이 보냈습니다. 매주 농사 정보를 각 농업인에게 일일이 보내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담감 때문입니다. 명색이 농업인 상담소장인데 틀린 자료를 문서로 보낼 때 드는 부담감이 커서 시도하지 못했죠. 둘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면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낮에는 현장 지도를 하고 밤에 농사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상담소에는 별도의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을 만들 수 없는데 저는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무료 문자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넷째, 신규 사업입니다. 없는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농사정보 건수는 3년간 총 211편이고 발송 건수는 5만 건이 넘습니다. 농사정보는 문서로도 작성하여 다른 상담소장이나 직원들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장 혼자서 야근하며 만든 농사정보를 3년 동안 지역의 농업인에게 보낸 것이 문자의 개수가 5만 건입니다. 500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무려 5만 건입니다. 또한 인터넷 다음 포털에 제가 운영하는 시골뜨기의 잠꼬대라는 블로그에도 농사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농사정보를 보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30-4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 내 농사정보가 과연 도움될까 싶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며 무척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은 저를 칭찬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칭찬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칭찬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은 농업인 상담소장을 일하게 합니다. 전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농사정보를 제공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글자로는 농사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진과 도표와 설명을 추가하여 영상 농사정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돕는 인력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한다면 지금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해마다 영농 교육을 준비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조금 다룰 줄 압니다. 파워포인트의 전환, 애니메이션 등의 효과를 활용하여 영상 효과를 표현했습니다. PPT로 만든 영상 자료입니다. 배추와 물을 재배할 때 기본 비료인 질소, 인산, 칼륨 외에 꼭 줘야 하는 비료가 있는데 바로 붕소비료입니다. 붕소비료는 붕사와 붕산이 있으며 10아르당 2kg 정도를 밑거름 줄 때 같이 뿌려줍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배추는 포기가 차지 않으며 겉잎이 뻣뻣해서 쉽게 부러지고 배추 속이 검게 썩을 수 있습니다. PPT로 만든 동영상을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 그 주소를 농사정보 문자 보낼 때 같이 보냈습니다. 농가에서는 직접 유튜브에 접속하여 클릭할 필요 없이 제가 보내드린 문자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시골뜨기 가라사대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지난 1년간 조회수는 50만이고 노출수는 500만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년에 5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한 번에 100명 정도이니 500명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하는 셈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 조회수는 50만입니다. 대면 교육 인원은 500명인데 비대면 교육 인원은 50만이면 무려 1000배나 많은 인원의 교육 효과를 보는 셈이죠. 유튜브로 농사정보를 얻는 세대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농사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제 채널의 경우 55세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올 초에 농협 총회를 할 때 노인회에서 제게 감사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문자와 유튜브로 농사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을 노인회에서는 무척 좋아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면 교육의 효과 및 대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고추 농사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유튜브에도 공유하였습니다. 자, 고추는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게 있어요. 토마토 관정 위조 바이러스, 줄여서는 TSW. 이천농업생명대에서 콩 강의를 하였는데 이 영상도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16,500명이 조회를 하였습니다. 20년 이천농업생명대학 콩농사 교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확장 가능성 및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처음엔 농사 정보를 저 혼자 했습니다. 올해는 이천시에서 10개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에 100개 상담소에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이천시에서 진행한 국내 육성 벼 품종 개발은 타 시군에도 확산되어 전국에 국산 벼 품종이 자리할 것입니다. 농사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전문적인 내용의 탑다운 농사정보와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지역적인 보통업 농사정보를 병행한 맞춤형 농사정보를 전국의 농촌지도 현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면 중심의 기술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 보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국내 유성 벼 품종 재배 면적이 늘고 영농교육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빙산의 일부 효과이며 더 큰 효과는 벼 품종의 독립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의 실현입니다. 제가 만든 농사정보 유튜브입니다. 작물은 벼이며 8월 둘째 주 주간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고추이며 내용은 9월 셋째 주 주간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마늘이며 내용은 마늘을 심기 위한 밭 준비로 석회, 퇴비, 심화를 제가 추진한 업적의 결과는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없이 시작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영농 지도입니다. 하지만 제 사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사정보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최소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 때문에 밤 10시까지 야근해도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구독자가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려 5만회가 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에 힘입어 즐겁게 농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